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뭐 좀 별로다. 네, 안 좋죠. 네. 별로인 거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보면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네. 미국이 안 좋아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장이 더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아니다. 뭐 미국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예, 예. 그래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헷갈릴 때마다 저희가 부르는 분이 있죠. 네. 헷갈리면 찾아가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요즘 미국 경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거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 약간 좀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언제나 나오시면 너무 기대가 되는 분. 네. 이선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안 좋다. 난리던데요. 경기 침체. 네. 이건 경기 침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용이 나쁠 리가 없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예. 둔화되고 있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건데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나빠지고는 있어.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분도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랬지만 침체까지 당연히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또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뭐 굉장히 선택력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 얘기가 다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내일도 뭐 윤지호 대표님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네. 김프로님이 제가 볼 땐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예, 저는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조목조목 지금 먼저 해드리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과연 봐야 예. 되느냐. 다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가고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우리 보통 경착륙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 주식시장은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현재보다 약간 더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연착륙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정 수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버텨야 되는 건지. 그렇죠. 되게 어려운 국면이에요.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양쪽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틀리면 정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9월달 10월달에 결정되진 않아요.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건 그래도 11월은 넘어가 봐야 그 연말 정도는 가봐야 이게 나름대로 침체 쪽이구나 또는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경기 둔화였고 연착륙이었구나는 그 정도는 가야 뭔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윤곽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말씀은 뭔가 안 좋으면 어차피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효과가 없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연준하고 시장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쪽에 무게를 조금 두고 있는 편이었고 연준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급하게 내릴 필요까지는 없어.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를 안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0.5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안 가도 예, 된다는 서로 나름대로 생각을 논리로, 조율하고 있다 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오르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지표가 나왔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할 거니 또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또 엔화 강선에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것이고 예. 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예.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다우 지수는 고점에서 빠진 게 없습니다. 다우는요? 예, 다우는 고점에서 빠진 게 없고 S&P 500 지수도 전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별로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급락했다가 제가 다시 그날 나와서 이거는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원위치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S&P 500보다 못하고 좀 낮죠. 그거보다 더 못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네. 아. 한국 시장에서도 유독 반도체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예, 요즘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난리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따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러면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왜 이런 걸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예.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 소- 첫 번째 약간의 소수 그렇죠. 의견이긴 하지만 예. 예. 소수 의견인가요, 제가? 예. 외롭습니다, 굉장히. 맞으면 대박. 틀리면 엄청 욕 먹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장편 한번 보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장하시는 게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전부 다 오늘 오후자로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끔 글씨가 안 박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먼저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자, 요 파란 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고 경기 선행 지수가 항상 꺾여서 내려갔을 때 0 이하로 내려가면 회색 선이 경기 침체거든요. 예.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에도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 0 밑으로 내려가면 쭉 내려갔네요. 그때부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가 왔지요. 예.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때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선행 지수가 0 밑으로 내려간 지 지금 1년이 뭐야?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가 성장률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질 않고 있어요. 네. 희한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예. 아니면 통계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기 선행 지수에 빗대서 미국 경기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고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2년간이나 유의성을 잃은 지표를 가지고 사실 이걸 경기 침체를 새삼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왜 경기 침체는 이 지수는 가리키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렇습니다. 고민을 풀어보면 되죠. 예. 자, 제가 개구리 해부하는 것처럼 한번 해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좋아요. 이게 개구리도. 오늘자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의 구성 항목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빠졌느냐?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데 요 까만색으로 이쪽으로 온 게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볼까요? 도대체 뭐가?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외에 이것 굉장히 비중 큰 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죠? 예.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예. 그렇구나. 저것도 들어가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S&P 500이라는 지수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크레딧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크게 지금 마이너스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있네. 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경기 침체를 주장하신 분들의 거의 99%는 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고 그런 그 뒤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걸 철저하게 파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 익스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게 예. 뭐냐면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예. 요거는 조금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안 좋은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보시죠. ISM 제조업 지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뉴 오더라는 부분이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번에 2차 하락 시작할 때 ISM 제조업 지수가 또 50m 밑돌았어 라고 하면서 지수가
또 이제 2차 조정을 시작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선행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온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근거가 예. 사실 이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장단기 금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일단 샤메 룰은 요즘은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기 예. 때문에 예. 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빼도록 하고요. 일단 요 세 항목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면 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대 기대 지수는 확실히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었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그러나 둔화되다가 이게 극심한 경기 침체나 경착륙은 아니고 일부 연착륙 정도로 제어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연착륙은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고점 대비 10% 조정을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드렸던 ISM 이 PMI 이 제조업 지수라는 ISM이라는 게 PMI 지수하고 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네. 얘기인 건데 제조업 PMI가 있고 서비스업 PMI가 있어요. 네. 현재 둘 다 제가 그려본 건데 어제자로 이건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제조업 PMI 요게 기준이 50이고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조업 지수가 역시 2년기가에 50 밑에 있습니다. 저럼 진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어. 좋은 거죠, 확실히. 예,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거죠. 뭐 나름대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제조업 지수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전체 60-70%가 넘기 때문에. 근데 음. 2년간이나 마이너스에 있었던 50 이하에 있었던 서비스 ISM 제조업 지수를 굳이 입원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아, 2년이나 예. 그랬는데. 예, 2년간이나 그랬는데 굳이 지금서. 그런데 미국의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서비스업 지수인데 예. 이 서비스업 지수는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여전히 50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건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ISM 제조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예? 이번에 발표가 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 자, 미국의 원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이번에 설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까지 났는데 우리 선거 끝나고 지켜볼까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경기가 안 좋다와 잠깐 내가 투자를 한두 달 미뤄본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가 아니었다라면 이 지수는 50 이상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위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냐면 11월 5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예. 선거가 끝난 11월부터는 미뤄뒀던 설비나 재고 투자를 재개를 하겠죠. 그럼 12월부터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즉 제조업 PMI 지수는 50 이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뤘던 걸 한꺼번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 달 요 지표도 안 좋겠죠. 예. 왜? 지금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거 앞두고 난 좀 미뤄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원래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승인도 났는데 나는 좀 미뤄본 거거든 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이 지표가 내려간다고 해도 유의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이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내가 괜히 배터리 투자했다가 이거 완전 맞죠. 헛발질이 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 주장이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 주장이 유의성을 가지려면 선거 이후에 이 지표가 반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 말씀이 맞는 걸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뒤로 예. 완전히 뭐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걸로 놓고 봐서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PMI 지수 자체가 뭔가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미뤘던 것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실제 제가 볼 때는 더 아래로 내리꼽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자, 요게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의 비중이에요. 예. 미국이 1970년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거의 20% 중후반까지 갔다가 예. 지금은 10%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저 제조업 지수의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체 미국을 대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노란색 선이 금융하고 서비스업이거든요. 예. 요 차이가 벌어진 만큼 미국의 양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요게 양극화고요. 결국 나중에 미국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내려가 있는 제조업을 다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온 게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칩스법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미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훨씬 더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그림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한번 보죠. 예. 자, 이게 장단기 금리.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면 미 국채 3년물, 10년물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예. 네. 2년물, 10년물을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연준이 워낙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음. 최근에 유의성이 조금 내려와서 일단 저희는 편의상 2년물과 10년물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죠. 예, 2년물, 결과는 10년물.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보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가 아래로 갔었을 때, 여기부터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죠? 장단기 금리가 0 이하로 갔었을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역전됐을 거죠. 때. 역전이 되고 얼마 안 지나니까 요 회색선인 경기 침체가 오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조만간 경기 침체가 임박을 했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저거 사실은 저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이잖아요. 예, 상식적이죠. 네, 기준 듀레이션이 길면 채권이 길면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 얘기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짧으면 낮아야 해놨어요. 되는데 네. 그게 역전됐다는 거, 야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상해도 거죠. 되게 네.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때도 2000년도에도 장단기금 역전이 해소되니까 경기 침체가 왔고 네. 2008년에도 같은 모습을 보였고 네. 최근에도 그랬던 거죠. 음.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러니 이번에도 역전이 해소되었으니 조만간 이런 그림으로 갈 거라는 게 아마 대부분 분들의 주장이세요. 근데 저기서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역전됐다가 왜 해소될 때 경기 침체가 올까요? 그것도 제가 해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뒤를 네. 보시면 네. 예. 아주 자세하게 오늘 예. 지표를 뜯어 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장단기 금리예요. 자, 이거 보시면 파란 게 국채 10년물이고 예. 예. 빨간 게 국채 2년물이에요. 짧은 네. 거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빨간 게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데 2년 만기 적금을 드나 10년 만기 적금으로 들면 10년 만기가 훨씬 더 예금을 많이 줘요. 이자를 길게 많이 주죠. 맡기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죠.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많이 맡긴 데 따른. 그래서 상식은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네. 단기물이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장기물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모습인데 간혹 보시면 이렇게 역전이 되죠. 간혹 보시면 역전이 되죠. 그게 왜 역전이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게 미국의 기준금리와 파란색의 기준금리와 빨간 게 미 국채 2년물인데 예. 너무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그러면 미국의 국채 2년물은 또는 미국의 국채 3개월물은 금리하고 똑같이 가는구나. 예.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미국의 국채 단기물은 통화 정책을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반면 아까 보셨던 이 10년물은요. 경제를 반영을 합니다. 네. 경제를 반영을 합니다. 자, 앞으로 10년 예. 이후의 금리가 어떨지 그렇죠. 를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럼 여기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기에 비해서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역전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0년물은 사실상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한 예.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럴 것 같으니까 금리가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그쵸. 것 같아. 맞습니다. 하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연준이 혹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높여놨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부담이겠니? 그런 컨센서스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의 의미는 급격한 긴축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년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이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이니 경기에 비해서 기준금리를 확 올린 거예요. 어느 정도 올린 거냐?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요만큼 더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빼본 거예요. 아. 자, 이 올라온 만큼 과잉 긴축을 한 거예요. 예. 경기에 예. 비해서 이해가 예. 되십니까? 예. 이해됐어요. 요만큼 올랐으니 훨씬 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요 금리만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준금리 인하는 맞는 건데 요 금리만큼 내릴 것 같다. 이게 고점 대비 2% 정도 돼요. 2.3%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니까 여기서 2.3% 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요. 원래 정상으로 돌리는 네. 수준이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이하로 내려오면 경기 침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이하로 내리는 걸 원하는 거죠. 어쨌든 예. 중요한 건 2년물이 현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긴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번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 해소하고 실업률을 같이 그려봤어요. 예. 장단기 금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장단기 금리가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장단기 금리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장단기 금리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의미는 뭐로 보셔도 되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다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단기 금리가 장기 내려가는 금리가 거죠. 낮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0까지 떨어질 거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금리, 즉 2년물이 또 기준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극심한 침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예.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 거니까 장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오고 예. 그럼 아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금리가 더 밑으로 가는 게 맞자고 했잖아요. 예. 이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의 해소의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아. 그 급격하게 증가는 실업률, 즉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단기 금리인 그렇죠? 기준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서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 아니라 예. 거의 제로 수준까지 앞으로 급격하게 내릴 것 같다를 반영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얼마나 나쁘길래 저렇게 그렇습니다. 된 기준금리를 그렇습니다. 내리겠느냐라고 반영하니까 나쁜 상황이 부각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분들은 그 기저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정말 급등을 할 거고 그래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계속해서 낮출 거야라는 전제를 깐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면 통계만 본 거지 실제 경제학을 아는 분들은 아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해석을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진짜로. 예.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알고 가자. 이게 그 의미구나. 그러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는 얘기는 아 미국이 조만간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할 거라는 우려를 반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예. 그런 어떤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내리는 추세적 금리 인하를 가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주식시장은 없겠죠. 예. 그렇죠? 빠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애프터. 자, 그럼 여기서 실업률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갈 거야? 아니면 금리를 그렇게 내릴 거야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예. 중요하네요. 예. 그럼.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해고를 엄청 늘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해고를 많이 늘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해고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 해고를 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건 기업들이 선택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을 경기 후행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이 사람을 자를 정도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 기업의 신용이 문제가 돼요. 너네들 기업 되게 어려워졌더라. 현금도 고갈났더라. 장사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 신용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자, 그게 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빨간 게 미 국채 장단기 역전이에요. 예. 그죠? 빨간 게 장단기 역전 아까 보셨던 거 그리고 파란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예. 하이힐드가 뭔지 아시죠? 네. 투기 채권. 그렇죠? 위험한 적정 애들. 등급 이하의 채권. 음.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냐면 이 투기 등급의 채권, 그러니까 어려운 회사들이 미 국채에 비해서 얼마나 가상금리를 주니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기업일수록 가상금리가 더 많이 오르겠죠.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해고 가능성이 높으면 이 금리가 더 많이 붙겠죠. 스프레드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너네들은 되게 위험하니까 파산할 것 같으니까 사람 자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더 많이 줄래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우리 은행에 가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빌리는 네. 금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한번 보죠. 아 진짜 아우, 이전에 너무 장단 너무 금리가 잘하신다. 역전될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오네. 예. 그죠? 2008년 금위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네. 기업 다 망할 것 같아. 또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장단금리 올라올 때 코로나 때도 올라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래로 꼬라박는 거 보이세요? 예. 네. 자, 왜 저러지? 미국에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네. 별로 위험하지 해고할 않다.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지표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우량 등급은 그럴 수 있죠. 예. 뭐 A나 B 정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량한 등급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내 회사가 되게 괜찮은 그럴 수 있지만 무너지면 이 회사들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뭔가 간당간당해서 목숨이 걸리는 회사부터 위험한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것만 놓고 봐도 급격하게 뭔가 실업률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는 거예요. 오. 다만 연준이 여기서부터 한 1년 내내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모를까 예. 지금 금리를 낮춰서 이걸 막으면 충분히 실업률이 올라온다더라도 일정 수준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번에 고용 지표 나온 거 보면 어쨌든 일자리도 되게 별로고. 그 얘기도 있어요. 충분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네. 반박을 할 거 다 조금 같아서 기다려라.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됩니다. 자, 이상하다고 미국에서 제일 생각합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애들조차도 지금 신용 등급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이전에는 100%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지표가 그래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고용 관련된 지표. 요건 제가 제목을 잘못 쓴 거고요. 여러분들 보면 컨퍼런스 보도에는 고용 트렌드 경향 지수거든요. 예. 요게 이틀 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세요? 빨간 거 올라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빨간 게 뭐예요? 예, 이게 고용 경향 지수라 그래서 예.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제가 요 보여드린 거 보면 이전에 이게 내려가면 실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밑에 것도 끌어올려요. 예. 이건 이거 뭐죠? 이거 보시면 뭐지만 논팜 인플로이먼트죠. 이게 비노봉 고용이잖아요. 예, 비노- 내려가는데 예. 올라요. 이 두 개가 벌어지면 이 위에 올라가는 게 끌어올리는 특성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게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이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아. 연준이 여기서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이 밑에 게 끌어올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고집 부리고 금리는 안 하고 그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끌어내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여주는 보면 거고, 그렇습니다. 위에 거는. 이게 이틀 전에 나온 거라 이게 통상 경기가 침체 오기 전에는 미리 꺾여요. 미리 꺾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목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제가 급하게 만들어 오느라고 제목이 없고요. 이게 고용 경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준금리하고 비노 뽑은 고용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추세적 금리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비노 뽑은 고용 지표가 어마하게 급격하게 먼저 내려요. 네. 근데 지금 내리고 있는 수준은 내리는 건 맞는데 요건 너무 과하게 됐던 수준인 거고 사실 이 수준은 정상보다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둔화로 보는 게 맞지 침체로 보는 건 아직은 아니다. 그러냐. 뒤에 비노폰 고지표 다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고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이번에 나왔던 비노폰 고용 지표예요. 원래 우리 예상은 16만 명이었는데 14만 2천 명이 나온 거죠. 예. 중요한 건 지난달보다 올랐죠. 네. 이번 지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연준의 공식 해명은 뭐냐면 둔화되는 걸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논란 없이 그 둔화되는 지난번 게 네. 너무 태풍 맞아요. 때문에 워낙 나쁠 때였으니까 네. 야 맞습니다. 그때보다 올랐다고 해서 좋아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뭐였냐면 이번에 애누리 없이 금리를 내리겠네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에 예.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샴의 룰을 얘기했던 클라우디아 샴이 이틀 전에 기자회견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 지표 보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경기 침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3회를 아직 안 맞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자체가 이전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이게 길게 들여보면 이 자체도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저게 우리가 그동안 이상한 현상들을 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비노보용 고용 지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신호들이 나올 땐 그 예. 징조가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부터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그 기업이 너무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는 뭐냐면 근무 시간을 줄여요. 야,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야, 근무 시간 좀 줄여. 그죠? 뭐 일 뭐 많이 해. 지금 뭐 제가 이선엽이니까 이씨 지금 10시간 하지 말고 한 8시간만 해. 우리 뭐 일도 없는데 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그렇죠? 상식적이네요. 예, 상식적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당 임금이 줄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해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일어나는 건 뭐냐면 고용을 안 해요. 자르는 게 아니라 채용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실업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 보시면 고용 시간이 늘었어요. 네. 0.1시간 늘었고요. 아주 쬐끔. 예, 아주 쬐끔. 중요한 건 안 줄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당 임금 0.1이 오른 건 대단히 크게 오른 거예요. 대단히 크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 대비 0.4가 나왔거든요. 예. 0.3 정도가 돼야 물가가 안정되는데 0.4 정도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정도의 정말 큰 거예요. 작은 게 시간이 아니에요. 노동 시간이 아니 그 시간당 임금 임금이? 0.1이 올랐다라는 건 그다음에 시간도 0.1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노부분 고용 지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거고 세 번째 그다음에 채용을 안 한 다음에 실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금도 올랐고 근로 시간도 늘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표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네. 매우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어. 여기 있는 임금 정도면은요. 미국의 물가가 7%일 때의 임금이에요. 그죠? 이건 비상식적인 임금이고 요것도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네. 건 반등했잖아요. 쬐끔이라도 그죠? 반등했고 어. 요게 내려온 게 이게 정상화예요.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너무 높은 임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임금도 높긴 하지만 그 물가를 감당을 못하는 가장 큰 게 임금이에요. 예.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일 수가 없게 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없으면 식당은 음식값을 올려야 되죠. 예. 그럼 사람들은 또 음식을 못 사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임금 수준은 정상 수준으로 돌려야 되고요. 그게 전 월 대비 0.3% 내외예요. 전 월 대비입니다. 네. 0.3% 정도면 안정적인 수준인데 지금 그걸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해고될 정도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항상 해고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임금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채용을 안 한다. 자르기 전에 그리고 해고를 한다요. 근데 지금은 그 첫 번째 단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경제학을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통계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데이터를 돌려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세요, 진짜로.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런데 첫 번째 징조도 안 나왔는데 왜 고용은 낮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이전보다 일자리 증거 낮게 나온 거예요. 자체가 낮잖아요. 그것도 절대 뒤에 수치도. 설명이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제가 그런 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왔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둔화되는 거 이전에 비해서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둔화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상화 수준인 거지 침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얘기를 했죠. 최근 샴의 법칙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법칙이 아니야.
법칙은 인과관계에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통계적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통계적 규칙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세요. 수익률 곡선 역전과 같은 법칙이 최근에 어긋나는 것들을 봐왔다. 이게 장단기 역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공식적으로 샤메루라고 장단기 역전을 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걸 제발 좀 참고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나와서 자꾸 장단기 금리 역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연준이 보지 않는 걸 지금 이분들은 보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연준이 바보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연준이 우리한테 뭘 보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는 최소한 정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동안에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뒤에 자꾸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궁금한 거 질문 팍팍 주세요. 네. 예. 아 그러면 하나만.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는 왜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지금의 경기 수준보다 일단 높여놨다는 뜻인데. 그럼요. 예. 그거 자체는 부담 아닙니까? 부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건 제일 일부러 첫 장에 아껴뒀던 건데 요게 이번에 금리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금리 올려댔어요. 부담이죠. 음. 그리고 어느 정도 부담이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요만큼 부담인 거예요. 요 선 올 만큼 여기서 올라온 만큼 지금 부담이에요, 목을 지금. 조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럼 연준은 이만큼 내려줘야 돼요. 음. 이만큼은 그러니까 2%가 좀 더 넘는 금리를 조만간 계속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어쨌든 금리 내리면 거의 99% 추세적 금리나만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3%대 초반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차이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 내릴 때까지도 이미 내리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 1%나 아니면 10%의 가능성에 거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90%의 확률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0%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과 90%의 확률을 보시는 분과 그런데 연준은 대놓고 그 확률 이번에 보시면 안 돼요라고 해서 10%의 연준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다. 저는 이제 파월 편이다. 파월 들으면 저는 이제 죽어납니다. 그죠? 예. 이제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잘리면 큰일 나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네. 아까 그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 그렇지. 아니 뭐 그 전에 왜 이렇게 임금이 올랐던 거야? 예. 그죠? 뭐 정상화되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연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요거를 자료를 주거든요. 네. 자, 연준에서 이전에 있었던 자료.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색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란색이 사람이에요. 네. 사람. 네. 빨간 게 일자리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사람이 남아도는 세상에 살았었어요. 예. 우리 예전에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 그 경기 지표 지금 보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예. 이전과 달라요 할 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남아도는 세상에 살았다가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 요만큼 빨간색 선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 늘어나죠. 벌어지는 만큼 실업률이 늘어났던 거예요. 원래 실업은 항상 있는 건데 어느 있죠.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아. 더 많아졌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 남아도는데 그죠? 야 경기 안 좋으니까 쟤 잘라 이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람이 부족한 역사적 첫사례가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이모들도 수입을 해서 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저기 우리 거제도 이렇게 가면 조선소에서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라 저하고 얼굴 색깔이 비슷한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땀질을 하잖아요. 예.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제발 딸기 농장에서 저한테 영어로 말 좀 걸지 마세요. 왜 제가 동남아처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헬로우 뭐 그러시면서 예. 저보고 예. 딸기를 달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어. 최근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 비앙카가 아니다라는 점 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지면요.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임금을 더 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내가 100만 원 더 줄게. 1000만 원 더 줄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예, 부족한 상황을 너무 반영해서 부족해서. 경기 그리고 상황보다 사람이 계속 부족해지면 물가 못 잡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이 옆에서 보신 것처럼 역대급 이민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렇죠? 불법 이민. 그렇죠? 몇 백만 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채웠어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합법 이민을 받긴 했습니다만 예. 합법 이민을 받겠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을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이제 사람이 채워지니까 임금이 눕기 시작한 거죠. 예. 아까 거기 해고가 아니라 그래서 정상화됐던 거예요. 아.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정상화된 것. 이제 조금 해결이 되시나요? 아, 그렇죠? 그렇다. 예. 정말 많은 불법 이민을 받아서 어. 불법 이민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이 마구마구 투입되고 뭐 어디서 왔겠죠. 중국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왔었을 거니까.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이 예, 조금 줄어든 내려오기 거예요. 시작했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경기가 나빠서 내려왔다기보다는 너무 높았던 게 살짝 정상화된 걸로 거예요. 보신다는 예, 거죠. 예. 이전에 지난해 있었던 임금 수준이면 미국은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 외엔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럴 정도로 완전히 대공황에 갈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 인플레면. 왜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요. 네. 그 임금으로 생활이 안 되면 뒤집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터졌던 게 대공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받아서 지금 요 수준까지 온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불법 체류자를 다 내쫓겠다는 공약.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이 남아도는 수준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대규모로 사람을 자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실업률이 급등했었을 때는 사람이 다 남아도는 걸 가정했다고요. 이전에 사람이 다 남아돌았고 사람들이 펑펑 있었을 때 그래서 저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뭐 전국 경쟁률이 뭐 4.5대 1 뭐 이랬을 때 지금 미달이잖아요. 그죠? 예. 그 시절에 살았다고요. 그 시절에 사람 많아서 다 경쟁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기준으로 나온 게 그 지표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할 때 나온 지표라 사람을 자르고 싶어도 필수 인원 빼놓고 자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럼 경기가 나빠져도 막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르겠죠. 그러나 그 수준이 예전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 주신 거예요. 예. 만약에 해리스란 분이 되셔서 나중에 지금처럼 불법 이민을 완전히 여기서 들여오면 더 받는다. 이 정도로 들여오면 더 받는다. 자,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사람이 거의 똔똔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해리스란 분이 정말 많이 받으면 이제 사람이 남아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 관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해리스라는 분도 불법 이민은 어느 정도 통제하셨겠다고 하셨으니 그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란 분이 되면 이민을 더 막을 거니까 사람은 여전히 또 부족할 부족해질 거고. 가능성이 높죠. 사람 부족인데 어디서 사람을 잘라요? 음.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함수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의외로 트럼프가 되면 금리를 인하 요인이 없어지는 거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었을 때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뭐 채굴 다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빠지고 나면 빠지는 금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그건 여전히 높은 수준일 거고요.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가 나타나겠죠. 사람이 부족하네, 인건비가 별로 안 빠져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림도 그려보셔야 돼요. 예. 요거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 재밌습니다. 예,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는 거 뭐냐면 자, 그동안에 있었던 물가라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또 하나의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사람을 자르려면 그 앞전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려놨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잉 설비가 되면서 잘라야 되는데 예. 미국은 지금 설비 투자하고 있는 게 아직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우리 이 배터리 공장, 그죠? 아니면 반도체 치수법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이 흔히 얘기는 공급 과잉이 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보통 우리가 물가가 올랐을 때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공급망 지수라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공급망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었죠. 예. 완전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국제가 분업화돼 있으니까. 특히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서 그 반도체 중에서 좀 싸구려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어. 그 자동차용 반도체. 근데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자동차를 못 만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 살려면 막 2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맞아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를 넘어섰던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과잉 수요 때문에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잉 수요였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캐파를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공장들도 그냥 안 온 것뿐이에요. 예. 안 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정상화된 거죠. 정상화돼서 중고차 가격도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과잉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재고예요. 재고. 재고죠. 그죠? 아, 재고, 기업들이 재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으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재고를 해고하는 과정. 자, 재고가 쌓였어요. 재고가 0까지 가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재고를 바닥까지 까는 거죠. 마이너스로 간 게 구조조정이에요. 이게 뭐죠? 실업률이에요. 자, 기존에 많은 재고를 해소하는 과정도 사람이 필요 없죠. 예. 이게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야, 이 공장 없애버려. 상공장 없애버려.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이게 해고라고요. 근데 지금은 원래도 재고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 있었던 재고예요. 그러네. 이거는 재고가 아니에요. 저건 수요가 없어서 그런 예, 거고.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 예. 그죠?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 재고가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서, 일단 코로나 때 설비 투자를 당연히 못했을 거고, 예. 아니, 왜냐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지, 그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안 됐을 거고, 그러면 코로나 끝난 지난해부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부터 장단기금 역전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늘려놓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과잉 설비가 없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과잉 설비는 중국에 있죠. 중국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설비 투자에 과잉도 없었기 때문에 과잉 설비에 따른 해고 과정이 이번에는 생략되는 역사적으로 첫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례를 본 적이 없으니 이전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전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순환주기라는 거,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 수요가 증가를 해서 기업들은 수요에 맞춰서 공장을 증설하고, 그죠? 그게 경기 호황인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 늘어났던 증설 자체가 부메랑이 돼서 일단 재고가 많아지고, 그죠? 재고를 첫 번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일 또는 박앤세일이라고 부르고, 요때부터는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산 활동이 줄어드니까 임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미 물건이 많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있는데 야, 너 그냥 오늘 집에 가. 이게 그죠? 그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 꺾이는 현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소진이 되지 않으면 야,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아라고 자르는 게 구조조정. 예. 그게 실업률 급증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가야 일반적인 되는 과정으로 거죠. 그렇게 일반적인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이사님, 네. 지금의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보통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니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패턴은 네. 그런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 공급망 붕괴가 제일 컸어요. 물가가 그냥 올라서 예. 그거 대응하느라고 한 거다. 아니, 없었죠. 공급망 붕괴가 제일 컸고 또 하나 아까 인력 부족. 엄청난 인력 부족.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슨 과잉 수요가 있었나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있었던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못 돌아다니니까 뭐 컴퓨터도 많이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건 있었지만 예. 그 수요는 일시적 수요였고 다 꺼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반간에 있었던 경제적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이래가 없는 일이에요. 좀 왜냐면 희한하게 올린 것도 금리 올린 것도 희한하고. 희한한 거고, 어. 그죠? 희한한 거고 글로벌 공급망이 걔네들은 붕괴가 되지 몰랐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은데 아란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금리를 올렸고 물가가 올랐고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식료품 회사들 과자 가격 올려놓고 내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과자 매니아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뭔가 큰 거 부탁을 할 때는 과자를 정말 많이 사가지고 가요. 또는 이제 정말 싸게 넘어가죠. 그렇죠? 와, 과자 10봉지에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꾸 그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클라우드 아시아미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4년 반 동안 여기 보이시죠? 지난 4년 반 동안에 경제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는 해서 이게 안 맞는다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지나서 향후 2, 3년이 지나면 이전에 얘기했던 그 경제 규칙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근데 최소한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이댔었을 때 오판하기 굉장히 쉬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유동성은 많이 풀었던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정부도 뭐 무슨 이런저런 보조금이니 뭘 많이 주고 그런 유동성이 사실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으로 과잉 나타났던 거죠. 수요였죠. 예. 과잉 수요였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음. 공급이 있었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안 늘려놨으니까 왜냐면 늘릴 수가 없었죠. 공급망이 붕괴가 된 건데 아. 붕괴된 공급망에서 뭘 하겠어요, 그죠? 단지 수요만 높았을 과잉 뿐이고 수요는 있었죠. 과잉 공급이 없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 봐보세요. 뭐 늘려놓은 게 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별로 예. 없긴 별로. 일부 산업은 있어요. 아. 일부 산업들은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그렇게 금소리 생기면 완전 너무 완전 설득당하고 지금 완전 설득당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예. 연준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꾸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 이분도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셨잖아요. 예. 그죠? 4년 반 동안 일해 정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규칙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보자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안에는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똑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장단기 금리 이런 것 좀 고민하지 마. 그런 거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보세요라고 파워로 기자회견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진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자꾸 보는데 그거 보지 말라는데 왜 안 맞는데 그건 그리고 법칙이 아니라 규칙이라 이거죠. 통계의 규칙인 거지 법칙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근데 이 인과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게 됐었을 때 왜 침체가 오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면 이 설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면 이번에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제학을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이번에 다르다거든요. 그죠? 대부분 지나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사실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님 보시기에는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않고 그렇죠. 과잉 설비도 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연준도 그렇게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아. 맞아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연준도 많이 내릴 것 네. 같지 않아. 네. 그냥 정상화되는 수준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또 금리를 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내려줘야 유동성이 더 풀리고 시장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게 네, 그렇진 않아요. 5.5에서 3%만 내려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요. 그 정도만 해도 예, 그 정도만 해도. 그리고 지금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우리가 10년간 봤던 경제도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금리가 제로였던 거. 말이 됩니까? 유럽의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거,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게 이게 정상이 아니고요. 미국의 금리가 3% 가는 게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멀한 시장인 거지 금리가 제로로 갔던 것도 정상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이 아이디어는 우리 그 이호석 팀장님이 이호석 대표님이 주신 아이디어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야데니 리서치라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서치인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전에 기준금리가 많이 오를 때 빨간 게 기준금리인데요. 빨간 게 기준금리 경기 침체 때 유가가 급등했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예. 거의 90% 이상에서 이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가가 따블이 올랐어요. 야,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 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죠, 그죠? 자,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금리 내리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요. 그죠? 그리고 이때도 그런데 2008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금리가 내리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이때마다 뭐 중동 전쟁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 내릴 건데 유가가 더 내리게 생겼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유가 계속 급락하고 있지. 이게 이 데이터를 그려보니까 2, 3일 전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계속 지금 오늘 60불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의 경기 침체 때 공통적으로 유가가 급등했는데 이번에 유가가 급락하는 또 예외적인 사례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건 왜 그럴까요? 물가가 안 좋, 중국이 안 좋죠, 뭐. 중국이 안 수요가 좋고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국이 일단은 안 좋은 게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이전에는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였어요. 예. 근데 지금 생산 국가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셰일가스부터 해서
또 하나는 이 뒤부터 엄청난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왔죠. 네. 태양광 풍력 나와서 예전보다 유가에 민감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전쟁을 하던 말던 유가 그렇게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이 연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출하는 국가로 바뀐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보셨겠지만 그 당안에 많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들이 개발된 것도 영향들이 있고 또 그 뒤로 의외로 에너지가 효율적인 어떤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지금 이번에 에어컨 틀으셨던 분들 에어컨 엄청 이번에 장난해서 전기료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새로운 에어컨을 틀었던 분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예. 근데 한 10여 년 전 에어컨 들고 있는 분들은 전기료 폭탄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확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민감도도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 요인들이 아니라 원래 실업률이 급등해야 하는 요인들은 당연히 경기가 침체된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재고 순환주기에 있는 일반적인 실업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전에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의 과잉으로 됐었을 때 예. 이걸 해소하는 과정이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 위기 때예요. 그렇죠? 금융 위기로 인해서 예상치 못된 경기 침체가 올 때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하일드 지표 이런 거 보면 현재 금융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죠. 매우 낮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전처럼 뭐 실업률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예. 뭔가 이전처럼 정말 급등을 해서 그렇죠? 뭔가 경기를 경착력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연준이 오판을 해서 지금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라면 이 고금리 때문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낮춰주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다. 둔화되는 건 맞다. 그러나 경착륙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조업은 나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지표상에서도 좋은 미국이. 적이 없었어요. 원래. 어. 좋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죠? IRA 때문에 반짝 좋았다. 예, 뭐 그것도 있지만 하나 더 정말 말씀 잘해 주셨네. 예. IRA 법 때문에 지금 미국에 무엇이 지어지고 있나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죠? 이런 공장들 많이 지어지고 있죠. 예. 조만간 거기서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자르죠? 그것도 이건 어떤 일이냐면 미국이 40년 만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장 아까 그거 너무 좋은 지적. 네. 그동안에 오랜만에 미국은 칭찬해. 제조업을 밖으로 내뺐죠. 예. 밖으로 내뺐으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없었죠. 예. 근데 처음으로 제조업을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IRA법 때문에. 끝에 살짝 올라갔네. 근데 예.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미 짓기 시작했으니까 예. 지어서 내년부터 완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완공됐는데 사람 자르나요? 처음으로 채용을 해야지. 예. 내년에는 오히려 고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공장 지어놨는데 사람 뽑아야지.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을 자르나요? 그럼 이사님 이게 예.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제조업 설비 투자를 한 거예요. 보세요. 70년대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에 따른 고용을 왜 생각들도 안 하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사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설득이 되는데 네. 그래도 궁금하면 왜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지표가 보이는데 왜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고 서로 팔아대고 통계로 난리냐.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이전의 사례가 그랬으니까. 어. 그리고 그 사례가 90%를 넘으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도 90% 확률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10% 예외적 사례를 보는 게 맞지는 않는 거죠. 지금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럼요. 그래서 옛날의 해석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대부분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예. 사실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 통계로 돌려보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속속들이 해부해보지 않으면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예. 지금 경제 대부분 주류가 통계예요. 데이터 중심이고 네. 상관관계를 많이 따져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지금 안 맞는다라고 파울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계적 규칙성을 보지 말고 경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까 클라우디아 샴 보셨죠? 예. 전혀 이전에 있었던 4년 반간의 아주 이례적인 전 세계 역사상 두 번째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처음으로. 예. 그래도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만 열렸지. 우리 조선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로 다 번졌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인구가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모든 경제 지표들을 다 틀어놨는데 왜 자꾸 이전 사례를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우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90% 사례를 본 침체 같아요. 예. 가까워, 그죠?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지표로 한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보니까 아니네?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율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앞으로도 그 90% 확률을 더 신뢰를 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신뢰를 하는 속에서 내가 이 90% 확률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보려면 네. 뭐가 걸릴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앞서도 보셨겠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이런 논란이 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끊이지 않는 속에서 변동성이 자꾸 축소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난번에 1차 하락했을 때보다 2차 하락은 그보다 덜했죠? 그죠? 계속 덜하기 시작한 거 보이십니까? 왜? 예. 알기 시작한 거죠. 지표 보니까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사님이 예상하는 바대로 만약에 안 갔을 경우에 뭘 보면 이거는 좀 심각한데라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실업률이 제일 크죠. 실업률. 예. 결국은 지금은 실업률이 메인이에요. 다른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실업률이 우리가 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빠지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데 나빠지면서 이제 해고가 늘어날 때겠죠. 해고가 늘어날 예. 때.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 정도 해고를 한다라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까 전 말씀하셨던 대로 실업률도 그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노동 시간, 예. 시간당 임금 그런 것들 그게 먼저 보시면 만약에 돼요. 꺾인다 그러면 왜 예상대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그럴 수 수 있고 있죠. 근데 그게 계속 그것도- 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경기 둔화니까 그 전에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침체로 가는 거예요. 길게 보면. 예. 내가 이 금리대로라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고 지금부터 내가 금리를 내려서 막으면 연착륙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8월 고용 지표에서 조금 올랐잖아요. 예. 말씀하셨던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예. 남들은 실험 딴 거 다 얘기해도 시간당 임금이 살짝 올랐다. 시간당 그 고용 시간이 살짝 올랐다. 근로 시간이.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왜냐면 해고라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을 하는데 사람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자를 수도 없고 한국은 못 자르는 좋은 국가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안 잘라요. 되게 좋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막 다니는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고용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도 사람을 자를 때는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잘 봐야 그리고 된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주가는 바닥인 가능성이 높아요. 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빨리 여쭤보면 AI나 이런 게 약간 너무 과장이야. 그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엔비디아도 확 빠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빠지고 그래서 반도체 뭐 이런 게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앞으로 않을 것 같아. 지금만큼. 네. 그런 우려감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해왔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겠죠. 예. 제 생각에 틀려서 이렇게 추세적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도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빠질 수 있겠습니다. 더 나름대로.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조금만 내리다 말면 이렇게 조정은 받아요. 한 10% 정도. 그리고 한 서너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가요. 그렇죠? 저건 이게 뭐 파란색이 1995년도 파란 게 나스닥 지수. 지수. 예, 빨간 게 금리.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일정 수준만 내리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빨간 게 나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추세적 금리 인하라 믿으시면 지금이라도 탈출하시는 게 맞겠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셔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게 제 생각에 틀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 건 선거가 끝나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해리스가 현재 집권당인 미국인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10월은 어떤 식으로 지수를 받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 최소한 11월 이후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8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냐면 6조 4천억을 팔았네요. 오늘까지. 와, 그렇죠? 그런데 많이 팔았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6조 넘게 팔았네요. 뭐야? 그냥 오로지 반도체만 판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 이후에 주가를 그린 건데요.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4%밖에 안 밀렸어요. 예. 사실 조정도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10% 내렸다 오르긴 했지만 예. 코스피는 7%가 밀렸고요.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 밀렸고요. 예. 삼성전자는 16.5% 밀렸어요. 삼성전자 예. 진짜 어마어마하다. 예, 이거는 경기 둔화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안 좋아진 영향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만 안 좋았어요. 반도체만 사실 안 좋은 거지. 굉장히. 반도체가 경기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둔화를 반영하는 거죠. 예. 둔화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시스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시스코 시스템즈 가지고 야 옛날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정말 거덜났어. 맞아요. 그죠? 나중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될 거야.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 보시면은요. 퍼가 저렇게 얼마까지 저렇게 갔냐면 좋을 때가 있었어요? PER 보실래요? PER이 얼마까지 갔냐면 120 넘은 거 보이세요? 와. 사실 최고 고점일 때 200도 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퍼가 얼마예요? 30이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제약주도 PER이 30이거든요. 화장품도 30이고. 예.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지? 그렇죠. 일단 요거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시스코 시스템즈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예.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 앞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건데요. 이건데 1999년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률이 70%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뭐고 이제 살 사람 다 산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AI는요. 유료 내로 쓰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보급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어르신들 아무도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직은? AI가 크고 있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점을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 속에서 한번 옛날 거로 들여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이세요? 야, 이거 언제 적 거야 이게? 세진 컴퓨터 와. 진돗개 오랜만에 갔었던 듣는 기억나시나요? 거야. 예. 알라딘 컴퓨터 아, 기억납니다. 애플 컴퓨터 이름이 뭐였다? 매킨토시였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1999년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이 7-80%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도 주가가 오르다가 이때 제일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보이세요? 요렇게 보급률이 뚝뚝뚝 떨어진 거. 살 사람 예. 다 샀어. 여기도 나오네. 그죠? 우리나라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84% 다 한 거예요. 아. 이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예. 더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스코가 빠진 거예요. 보급이 다 끝나서. 바꿔 얘기하면 실제 이 AI 관련주들은 AI가 훨씬 더 보급되는 그 순간까지 주가가 끝났다라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아직 얘기가 되는 시작도 겁니다. 안 했을 수도 예.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시스코 시스템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전자 그게 하이닉스거든요. 이때 얼마나 설비 투자를 과하게 해놨는지 이때 너무 안 좋아져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감자했어요. 21대1 감자도 했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이게 몇만 원 하던 게 500원이 됐다니까요. 몇십 원이 되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바겐 세일, 창고 74% 5% 남아도니까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근데 사실 약간 그런 걱정은 들어요. 그 아직 AI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기업들도 제가 무슨 FT를 보니까 나도 살짝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여기서 투자 안 했다가 내가 한번 밀리면 영원히 못 쫓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적자를 내더라도 설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겪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CT폰 기억나세요? 네. CT폰 하던 애들 아, CT폰 끝내줬는데. 괜찮았다가 스마트폰 나왔었을 때 그쪽으로 안 갔잖아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죠. 삐삐 기억나세요? 삐삐 그거 기억나지? 계속했던 사람 결국 다 망했어요. 예. 못 따라가고. 어. 더 웃긴 건 글로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1위가 어디였나요? 모토로라였었어요. 네. 그죠? 없어졌죠? 왜? 스마트폰으로 안 갔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컴퓨터 그런 IT 열풍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서 지금 AI 열풍이 주가에 좀 빨리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퍼가 30인데요. 아, 이거 그러기에는 어떻게 퍼가 봐야지? 너무 낮다. 너무 낮죠. 그러기엔 그렇죠. 버블이 비싸다 뭐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버블이야 모르게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하락하는 걸 저 눈으로 다 봤어요. 네. 그죠? 저는 그때 예. 매매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 다니면서 이제 눈으로 봤던 건데 이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이거 얘네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예요. 뭐 네. 라우터 뭐 네. 이런 거 했던 애들인데 이거 할 때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독점이잖아요. 이것도 달라요. 독점 기업과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했던 기업과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맞는 건지 그런 고민도 있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보급률이 7, 80% 이상 올라갈 때까지 갔다가 빠졌던 게 있는데 이걸 동일시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전의 사례만 들이대서 얘도 이렇게 될 거여서 다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실제 지금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하는데.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예. 만약에 그 현실화됐었을 때 기업들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과연 그때 가서 AI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AI를 판단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잘 모르실 거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때 컴퓨터 나올 때 다들 욕했었어요. 그게 되겠냐?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99년에 저희 선배님들이 이 컴퓨터 관련주로 손을 댔는 줄 알아세요? 모르니까 증권사 다니는데도 아무도 못 댔어요. 이거 누가 됐을까요? 20대 애들이요. 아. 이때 1990년대 후반에 이때 돈을 엄청 번 분들이 지금 운용사 대표님들이세요. 아하. 그때 저랑 같이 했었던 파릇파릇한 신입사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신문물을 아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은 반드시 저보다 후배분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이 휴대폰 막 덕지덕지해가 10년 동안 안 바꾸는 분들이 어떤 혁신을 느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나 되게 안 바꾸고 있네. 아 진짜로 그죠? 바꿔본 적이 6년째 없고. 쓰고 있는데 6년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세요. 근데 세상은 항상 변했고 그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보다는 후배들을 그 후배분들은 그중에 대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플랫폼 나왔을 때 저커버거라는 대학생이 만든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죠. 우린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플랫폼 나왔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어떤 분은 여러분도 아는 배민을 만들었죠.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배달할 때 다 비우셨을 거예요. 그거 뭐 짜장면 배달하는 거 되겠어? 됐잖아요. 사전 주고 팔았잖아요. 이게 혁신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의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이사님이 아까 그 현주 컴퓨터 보여주니까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막 지금 펜텍 나오고 페르시아 왕자 게임 압니까? 옛날 페르시아 아유, 왕자? 야, 그거 제출시해라. 뭐 추억 막 놀이를 지금 세진 하고 있어.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있으신 건데, 그렇죠? 예. 현주 컴퓨터. 그죠? 야. 맥킨토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연식이 꽤 있으신 거예요. 네. 삼보 트라이젠 아, 기억하시나요? 예. 체인저. 예. 알라딘, 매직 스테이션. 아, 예. 이선엽 기자님 아주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 이런 어떤-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약간 뭐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셨겠지만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꽤 설득력이 하여튼, 있는 예.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제 얘기가 다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 예, 마시고 예. 뭐 이제 저보다 안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일리가 있을 있으니까, 거니까 요런 균형을 의견, 저런 가지고 같이 의견. 보시면서 네. 어느 쪽이 맞아가는지 해안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